그럼 오늘의 주인공들 만나보시죠. 오늘 방송의 감초 같은 존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약방의 감초입니다. 도전자들께서는요, 자신에게 지정된 경찰복의 변동사항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3가지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약방의 감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경찰 동복에 대해서 조사를 해왔는데요. 제일 먼저 크게 바뀐 게 소재의 변화입니다. 활동복임에도 불구하고 움직일 때 굉장히 제약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이 소재를 고무 소재로 바꾸면서 이렇게 아무리 활동적으로 움직이더라도 그렇게 불편함이 없는 소재로 변경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실용성입니다. 보시면은 팔 쪽에도 새롭게 주머니를 추가함으로써 훨씬 수납 공간도 많이 생기고, 마지막으로는 색깔의 변화입니다. 바뀌기 전에는 활동복이 밝은 회색이었는데 이번에는 쥐색으로 좀 더 어두운 계열로 바뀌면서 그 경찰 활동복만의 좀 아이덴티티를 조금 확실히 하자라는 취지에서 3가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약방의 감초와 17대 1의 대결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은행과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대출 상품을 안내한다며 보이스피싱. 각종 보이스피싱. 명목의 돈을 정답! 네, 약방의 감초가 출발이 좋습니다. 그렇죠.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송금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즉시 경찰청 112나 금감원 1332에 전화해서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여성 긴급 전화는 가정폭력, 성폭력과 같이 긴급한 구조나 보호를 1366, 필요로 하는 1366. 여성들을 위한 것으로 자, 약방의 감초가 먼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1366. 1366 정답! 네, 1366은 위기에 처한 여성에게 1년 365일에 하루를 더해서 충분하고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약방의 감초는 한 문제만 더 맞히면 2라운드로 가고요. 17대 1은 3문제를 연속으로 맞춰야 역전할 수 있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경찰은 지난해 2월부터 경찰 민원 서류를 경찰서에 가지 않고 경찰 민원 인터넷으로 포털. 경찰 민원 포털 정답! 그렇죠. 47종류의 경찰 법정 민원을 신청 발급받을 수 있는 이 인터넷 사이트의 이름은 뭘까? 경찰 민원 포털입니다. 자, 17대 1의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2대 1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는 신체가 불편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는 곳으로 운전 능력 측정, 기능 교육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해당하는 장애인의 지원 조건은 무엇일까? 중증 장애인. 중증 장애인 정답! 자, 17대 1도 그냥 물러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2대 2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가져가는 사람이 2라운드로 가겠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경찰 민원 콜센터는 경찰과 관련된 민원 상담이나 실종 신고를 상담할 수 있는 전화 182. 민원 182 맞다면 대결 끝납니다. 182 정답! 약방의 감초 2라운드로 갑니다. 자, 이제 김정호 씨가 선택을 할 텐데 선택당하지 않는 분은 최종 라운드로 바로 올라갑니다. 자, 혹시 약방의 감초는 지금 지목당하고 싶습니까? 전 뭐 아직 집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 뭐 바로 최종으로 가고 싶다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자, 과연 김정호 씨의 선택은 누가 될지 지목해 주시죠. 눈으로 말해요. 가겠습니다. 아, 눈으로 말해요. 자, 이렇게 해서 약방의 감초는 최종 라운드로 올라갑니다. 이제 최후의 두 분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방의 감초의 정체는 모르는데요. 황선희 씨가 보기에는 어떤 일 하는 분 같으세요? 좀 어느 SNS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신 걸로는 알고 있어요. SNS 상의 유명한 네. 분이다? 그래요? 예.
판정단은 약방의 감초의 정체를 아시겠어요? 네, 저는 알고 있어요. 이분이 사실 오늘 출연할 때 복면을 쓰고 나와도 이게 뭐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진짜예요. 예. 뭐 SNS상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얼굴책 있죠? 페이스 그거. 네. 거기서 굉장히 유명하고 또 유튜브에서도 유명하시고 유명한 만큼 또 요것도 많이 이렇게 하시고 아하. 이런 그런 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예. 자, 과연 정체는 뭘지 공개해 주시죠. 약방의 감초의 정체는 SNS 스타 약사 고태경 씨입니다. 그렇군요. 자, SNS에서 이미 보셨다고 하셨는데 장기영 씨가 본 내용은 뭐였나요? 노래 편집, 춤추고 그런 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하시는데 근데 약사는 왜 약사인지를 모르겠네요. 아하. 약사 관련 내용은 본 적이 없다. 네, 거기서는 전혀 어떤 영상에서도 이 사람이 약사다 느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네. 예. 독특합니다. 네. 화제가 됐던 활동이 어떤 것들이 있죠? 특별한 거는 저번에 유세윤 씨랑 같이 네. 신곡 나왔을 때 뮤직비디오를 촬영을 저희 집에서 같이 했거든요. 그런 거, 네, 그런 거의 연예인급이에요. 네. 그 팔로워가 얼마나 됩니까? 좀 93만 명 정도. 93만이요. 와. 이야, 대단합니다. 정말 유명 인사예요. 네, 그 뭐, 오늘은 어떻게 도전하게 되셨어요? TV에 나오고 싶어가지고 네, 거기서 활동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TV 출연하는 것도 몇 번 관심 있게 지켜보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운이 좋아서 예. 이렇게 네, 나오게 됐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대결 기대해 보겠습니다. 5문제 중에 더 많이 맞힌 분이 새로운 퀴즈 왕입니다. 자, 함께 할 분입니다. 경찰청의 김귀찬 차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자, 무슨 일이 생기면 국민들이 가장 먼저 찾는 존재가 경찰인데요. 그래서 경찰청의 어깨가 더 무거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15만 경찰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치안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경찰을 사랑해 주시면은 경찰들 더욱더 힘을 내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은 문제를 출제하시고 또 판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문제를 준비하셨습니까? 저희 경찰청 치안 정책 중에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될 정책 위주로 문제를 구성했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먼저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난폭 운전과 양체 운전. 이런 위법 행위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그들이 떴다. 아찔하게 차선 넘나들기를 반복하며 고속 질주하는 난폭 운전 차량. 안전의무 불이행, 난폭운전에 해당됩니다. 위반 차량 발견 시 증거 확보부터 수신호 유도 방법까지 안전 최우선의 전문 교육 이수 후 실전에 투입된다. 차량 내부에 숨겨진 사이렌과 경광등은 단속 때만 가동된다. 이런 비노출 방식 덕분에 음주운전자와 무면허 운전자의 수배자를 적발하는 성과도 일어났는데 영상에 나오는 이것은 경찰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난폭 운전과 갓길 얀체 운전, 버스 전용차로 위반 등을 단속하여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올해 3월 처음 도입해 8월까지는 시범 운영을 실시했고 지난 9월 5일부터는 서울 자동차 전용 도로를 비롯한 전국 고속도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 중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10.3%, 사망자는 62.5% 감소하는 등 이것의 효과와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평소 일반 차량처럼 운행하다가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 단속에 나서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써주십시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두 분이 빨리 답을 적고 있는데요. 네, 답을 적었습니다. 답 보여주시죠. 네, 두 분 모두 암행 순찰차라고 적었습니다. 정답을 공개해 주시죠. 두 분 다
맞습니다. 암행 순찰차입니다. 네, 잘 맞췄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출발이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다음 문제 주시죠. 경찰청은 지난 2012년부터 아동이 실종됐을 때를 대비해 아동 후 지문과 사진, 기타 신상 정보 등을 등록하는 사전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아동 후 정보를 부모나 주변인이 직접 등록할 수 있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시고 이 그림이 설명하고 있는 스마트폰 앱이 무엇인지 맞춰주세요. 네, 경찰 로보콩이 코코몽의 사진과 지문 정보를 보고 출동해 무사히 코코몽을 집까지 데려다 주죠. 사전 등록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 장애인, 치매 환자이고 가까운 파출소,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방문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스마트폰 앱이 무언지 맞히는 문제입니다. 자, 고태경 씨는 답을 적고 있고 황선희 씨는 좀 어려워하고 있는데요. 자, 10초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 됐습니다. 들어주시죠. 네, 고태경 씨 안전 드림, 황선희 씨는 못 썼습니다.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예, 정답은 안전 드림입니다. 고태경 씨가 잘 맞췄습니다. 네, 황선희 씨는 전혀 모르는 문제였습니까? 저 단어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어플인지는 제가 몰랐어요. 아하, 그러시군요. 자, 하지만 아직 세 문제가 남았으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문제 주시죠. 경찰청은 지난해 통학버스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미신고 통학버스에 의한 사고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어린이 교육시설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경우 통학버스 운영자는 관할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시설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고자 할 때 신고 의무화 대상이 되는 어린이의 나이는 만 몇 세 미만일까요? 자, 적어주십시오. 만 몇 세 미만일까요? 자, 교육시설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고자 할 때 신고 의무 대상이 되는 어린이의 나이를 묻는 문제입니다. 만 몇 세 미만일까요? 자, 썼습니다. 답 들어주시죠. 자, 고태경 씨는 14세, 황선희 씨는 3세라고 적었습니다. 정답을 공개해 주시죠. 만 13세 미만입니다. 그렇습니다. 13세입니다. 고태경 씨가 조금 아쉽네요. 한 살만 깍지 그랬습니까? 그럴 걸. 예. 예. 자, 세 문제를 풀어본 결과 2대 1로 고태경 씨가 앞서고 있습니다. 남은 두 문제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지 다음 문제 주시죠. 학교 폭력 근절은 우리 모두 과제라고 할 수 있죠. 경찰청에서도 지난 2014년부터 학생들의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부와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치안센터를 활용해 학교 폭력 역할극과 심리 3당 등 체험 교육을 제공하며 과학수사 실습 등 경찰 직접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학생들의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써주십시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뭘까요? 자, 이번 문제 두 분 모두 자신 있게 적고 있습니다. 잘 맞힐 수 있을지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자, 답 들어주시죠. 네, 두 분 모두 학생 경찰 학교라고 적었습니다. 자, 같은 답이 나왔습니다. 정답을 공개해 주시죠. 청소년 경찰 학교입니다. 아쉽습니다. 접근은 비슷하게 하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맞히지를 못했습니다. 정확한 답은 청소년 경찰 학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문제로 결정되겠습니다. 2대 1에서 마지막 5번째 문제를 두 분 모두 맞히거나 두 분 모두 틀린다면 새로운 퀴즈왕은 고태경 씨입니다. 지금 황선희 씨 입장에서는 마지막 문제를 혼자 맞춰야 2대 2 동점이 되면서 연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주시죠. 예,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 학대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학대 관련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관계기관과 함께 미취학, 장기 결석, 아동을 점검하고 소재를 확인하며 학대받을 우려가 있는 아동을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어린이 학대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찰관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써주십시오.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경찰관의 명칭은 뭘까요? 마지막 문제에서 어떻게 될까요? 다 썼습니다. 답 들어주시죠. 네. 자, 똑같은 답이 나왔습니다. 학대 전담 경찰관 APO라고 적었습니다. 네, 같은 답이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결과는 나왔습니다. 자, 정답인지 알려주시죠. 예, 정답은 학대 전담 경찰관입니다. 네, 두 분 모두 맞췄습니다. 자, 새로운 퀴즈왕은 고태경 씨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그래요. 마지막에 이 허세는 뭔가요? 용기 한번 내봤습니다. 좋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새로운 퀴즈왕입니다. 진짜 보기 전에 정말 마음을 비우고 왔는데 네. 1라운드 통과하고 그다음부터 좀 욕심이 났고 이렇게 또 좋은 결과가 있어서 너무 좋고 다음 주에도 또 꼭 우승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준비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퀴즈왕에게 500만 원의 상금을 전달하겠습니다. 트라이앵글은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편은 법무부 편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해피 트라이앵글! 고맙습니다.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뭐 다음 주에는 훨씬 더 이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2회 우승을 목표로 한번 더 정말 열심히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